고려정기 승선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고려시대는 아시다시피 고대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고요. 많은 제도들이 새로운 제도들로 이제 정비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과거제와 전시과제입니다. 항상 이제 고려시대 시험 문제하면 과거, 이제 전시까지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과거이고요. 과거에 대한 해석, 과거제에 대한 해석도 이걸 통해서 귀족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관료제 사회냐, 역사의 발전이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귀족의 그런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사회지의 세습화 방지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제가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고려시대의 과거제의 특징, 조선과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나 승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승과는 없거든요. 이제 고려시대는 지금 김윤진 선생님께서 전공하셨듯이 승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체계가 관료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스님들이 승계를 받고 스님들은 시험을 국가에서 보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양상이 신라에도 없었고 조선시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해서 이제 최병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려는 이원 체제다. 관료 체제와 또 하나 교단 체제를 부강 아래 똑같은 걸로 이제 유지된 굉장히 독특한 사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 교단 체제라는 게 이원이라고 할 만큼 이런 관료 체제와 별개로 존재했는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운영은 관료 체제와 관계 속에서 어쩌면 그 영향 속에서 운영이 됐고, 그리고 속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한 이 부분을 얼만큼 겹치느냐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겹치게 되면 이제 종속이고요.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율성인데, 이런 교단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려 전기보다는 후기에 갈수록 자율성이 강화되고, 근데 고려 전기는 분명히 권력 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과에 대한 선임 연구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저는 논문에 쓰고 나면 후배들이 막 괴롭히거든요. 내 논문 좀 읽어하고 이제 막 불교하는 친구들한테 보내는데 이번에 들은 많은 얘기가 이렇게 연구가 없는지 몰랐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구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허 선생님께서 너무나 논문을 잘 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6년인데요. 제가 74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제가 세상에 엄청 오래된 논문인데 정말 허웅수 선생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그 컴퓨터 들어가지고 승과 승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돌려가지고 자료 정리하잖아요. 허웅수 선생님은 그 검성문 금성문을 다 보시고 거기서 자료를 다 뽑으셨는데 거의 빠뜨린 사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부터 고려 말까지 500년의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그동안 진짜 할 얘기가 없어 모든 걸 다 다루셨어요. 영문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놓친 거는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논문이 김윤지 선생님 앞에 이제 부산문의 승선 다룬 논문 말고, 그다음에 오늘 논문에 나온 기레스 선생님이 승계 다루면서 승과 얘기하시는 그 정도고요.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건 그 500년 자료를 통틀어서 총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외우기는 바쁜데 고려의 제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고려는 일관적인 사실 별로 없는데 그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광종 때 다르고 현종 때 다르고 문종 때 다르고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그게 보여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비시험이 있었고 최종 시험 이렇게 분화가 됐는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단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가를 어떤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갖는가를 살펴보자 라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제도의 정비, 교단의 변화, 국가, 문벌,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승선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승과 넘어가시면 됩니다. 승선에 대한 잘 보이시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제가 PPT 너무 못 만들었다고 오늘도 딸한테 엄청 혼나고 왔는데요. 제가 글자만 보이면 돼 이랬는데 네. 그 태조 때 스님을 탐문을 선발한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승선 제도로서의 승과는 아니다. 승과 제도는 과거제와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게 958년입니다. 이때 처음 선발된 분이 지종 스님, 네, 그 5월로 유학 갔던 분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승선과 또 승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들이 뭐 대사, 총계를 받으시는데요. 이 관계가 무엇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허미 선생님은 승선에서 합격이 되면 대사, 대덕, 대사 이렇게 올라간다. 중대사, 삼중대사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셨고요. 기리선 선생님은 승계가 먼저다. 그런 승계는 그 신라 때의 그런 대덕 그 전통이 이어져서 고려 초부터 태조 때부터 있었고 그게 이후에 승선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체계화되는 보편화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대부분은 흥 선생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 부분은 기리선 선생님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종 결혼해서 이제 승과에 합격하시고 승계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뒤에 보면 천천히 읽을게요. 지정 스님이 삼중대사를 받은 건 광종이고 대선사에 올라가신 건 성종입니다. 또 결흥 스님도 보면 수자를 받는 거는 목종이고 승통을 받는 건 현종입니다. 광종 때 과거가 시작되는 그때는 삼중대사까지만 승계가 나오고요. 그 이후의 승계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아, 변화해 가는구나.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냥 총정리해서 이 표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비시험이 있었고 최종고시가 있었다. 홍신 선생님은 3단계로 구분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해서 예비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최종시험을 봤다. 그러면 이게 그냥 딱 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해보면요. 넘어가겠습니다. 승선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이렇게 단계가 구분되었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비시험 본심으로 구분해서 시작했는가 아니면 승선을 거듭하면서 나눠진 건가. 거듭하면서 나눠졌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나눠졌고요. 그리고 대선을 보면 교종선, 선종선, 천대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근거하는 사료들이 교종선은 성종 때 오교대선 사료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선생님이 선종선은 예종 때 조계선, 천대선은 숙종 때, 천대종은 숙종 때 나오니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대선이나 이런 구분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종전, 성종선은 처음에부터 구분되어 있었는가 아니면 같이 봤는가 그리고 선종, 천대선 이렇게 나눠졌다면 나눠진 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민주 선생님도 승선이 종문범주에서 이루어졌다. 허음종, 법상종 이렇게 종문범주에서 처음부터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통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말 광종 때부터 교단별로 시험을 봤느냐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갔습니다. 그 모든 사료는 자료집에 보시면 있고요. 제일 먼저 11세기 전반에 예비시험과 본시험이 구분됩니다. 제 주장은 광종이 승선을 처음 시행할 때는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단계를 나누지 않았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는 승선의 단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료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했을 거다라는 건데요. 구족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승선의 응시했고 그 다음에 대득의 성계를 받으시는데 이 사이에 예비시험 받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구족계 받고 승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 스님도 육아업 법상종이신데 육아업인데 구족계 받고 그 다음 미륵사 오교도선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한 번의 시험으로 그냥 승선의 합격자가 배출된 거죠. 이때는 구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과거제랑 제가 견주어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과거도 예비시험, 처음에는 예비시험이 없습니다. 원래 고려의 과거제가 당나라 과거제를 모방했다라고 하거든요. 당의 과거제는
삼층법에서 형식, 회시, 전시 3단계를 얘기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3단계를 했겠거니 하는데 사실 광종 때는 회시, 중간 단계 본시험밖에 없고요. 형시가 없습니다. 그게 등장하는 게 현종 때 형시가 등장하고 적종 때 국자감시가 등장하고 이런 변화 양상이 있습니다. 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생겼는가? 이걸 순서는 그럼 예비시험에 분명한 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관우스님 묘지명인데요. 순교사 성범선에서 이름을 얻었다. 그 다음에 봉은사 대선 합격했다. 대선 이전에 성복선 예비시험을 치셨구나. 이게 확실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1107년, 12세기 가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료는 이게 처음이고요. 그 다음 이제 유가업에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보면 화엄업의 지칭 스님도 본인이 이제 성복선을 이끄는 그런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업이 먼저 그 다음에 화엄업이 예비시험을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소연 스님이 아시죠? 금산사 해덕왕사 그 인주이 씨 집안의 소연 스님이 본인이 시험을 본 게 아니고요. 그 승통에 오른 다음에 현안에 추적한 이후에 이 선장에서 다시 땡땡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시험을 본 건 아니고요. 이때는 분명히 유가업에 소연 스님이 유가업을 이제 화엄과 겨루어서 그 교단 체결하기 위해서 그 조사도 세우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가업의 그런 대선에 나가서 합격할 학생, 스님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비시험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연의 스승이신, 그 다음에 할게요. 법천사 혜리 스님의 묘지명, 그 비를 보면은 뭔가 시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등명이 나옵니다. 아까 관우 스님도 등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김윤주 선생님께서 등명이 예비시험의 성격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예비시험이 처음 나타나는 거는 목종 이후 10세기 들어가서 예비시험으로 구분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면 목종에서 늦어도 선종 이전에 예비시험이 진행이 됐고 이시험은 교단별로 유가업, 화엄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업에서 먼저 시작했고 화엄업도 따라합니다. 선은 좀 뒤에 나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목종 때부터 볼 수 있지만 이게 체계화된 거는 현종에서 정종으로 가는 이 시기에 굉장히 교단이 이 시기에 많은 변화가 합니다. 왜냐하면 현종이 교단 중심의 불교계 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찰이 유가업 사찰이야.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유가업 기국사가 제일 사료가 많습니다. 석가천 중순기에 나오는 11세기 정당. 이런 변화 속에서 교단 중심의 수계를 하게 되고요. 교단 중심의 승선이 예비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교종선과 승종선의 분화입니다. 광종이 처음에 승선을 시작할 때부터 교종선과 승종선이 구분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왜 의문이 들었냐면 승종 스님 중에 승과에 합격하신 분이 없습니다. 1084년에 하길 스님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 이전에 분명히 슬기도 나오는데 왜 합격자가 없지? 어떤 분은 지종 스님이 이제 선종 스님이지 않냐 가서 법안종 그리고 천태 배우가서 그래도 선사 성기를 받으니까 선종 스님이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분은 유학하기 전에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시기에 5월 영병영수에 가서 법안종 수학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왜 승선 합격자 이름이 없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인물이 하계 스님이고요. 이게 1084년 광명사 선불장에서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해에 고려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보제사, 이게 선종 스님이시죠. 보제사 정상 스님이 주청했다, 임금한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구산문의 참학 승도를 진사를 선발하는 예에 따라서 3년 1회 선발하기를 청합니다. 왜 국가에서 선종승을 선발하는 별도의 승선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왕년사에서 조례했는데 여기는 다른 별도의 장소에서 광명사에서 승선을 하게 되고 도대체 이건 무슨 성격일까? 그리고 이 1084년과 하계 스님의 1084년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기에 선종선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종선이 교종선
구가 분화되는 그 이전부터 선종선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돼서 뭔가 국가의 주도하에 변화되는 양상이 분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료가 선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주목하셨던 분이 정재일 선생님이신데 이 구산문 우리 오교구산할 때 선종을 구산이라고 하잖아요. 구산문이 등장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문은 분명히 승선과 관련돼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엔 아마도 당시에 선종을 대표하는 산문이 9개였거나 아니면 선종 여러 더 많은 산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9산문의 스님들이 모여서 이런 승선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구산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려 후기에도 조계종 승선을 구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청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중에 승선을 교단이 주도했다, 종문했다라고 하는데 교단이 주도하면 국가에 왜 요청을 하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선의 운영은 이때까지는 여전히 국가였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결론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1084년 이후 구산문의 선종선만 참여한 선종선이 행해졌다. 그래서 그 분화는 11세기 후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선 운영의 주체가 국가인가 교단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단의 자율성이나 국가의 통제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대체 장소에 주목하면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은 선생님이 또 놓치신 부분이 이 장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다 왕륜사입니다. 왕륜사에서 하고요. 아까 광명사라고 마지막에 봉은사에서 하는데 여기서 합격한 스님들을 보시면 왕륜사는 봉은사는 선종 이렇지 않습니다. 화엄업도 육어업도 다 왕륜사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륜사를 국가에서 주도해서 대선을 운영했고 거기에 스님들도 화엄업 스님들도 참여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왕륜사 얘기고요. 그다음에 봉은사는 천태종에서 별도로 시작하면서 봉은사 사례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봉은사도 천태종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보면은 육아업 아까 관호 스님이 여기서 봉은사 내선에서 합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태종이면 천태종만 한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국가 주도의 승선 운영이 12세기 중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승선 개최 장소를 중심으로 볼 때 11세기 뒤에서는 국가 주도로 개최했고 처음에는 여러 전공의 스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행하고 그러다가 점차 선종선이 분리되고 천대종이 창립된 이후에는 1097년입니다. 이는 천대종선도 별도로 열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단 이때 사실 승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부족해 수요하는 방식도 변화합니다. 처음엔 분명히 관단수계라고 해서 관단 사원에서만 수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단 사원 수계는 전공 상관없이 만약 복흥사에서 화엄목의 결혼 스님, 수업의 수련 스님 다 여기서 수계를 받아서 부족계를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이랑 승선의 운영도 같다. 수계도 국가가 관리했던 것처럼 승선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수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종선, 이제 종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종선은 이제 국가 주도라고 했는데요. 교단 주도의 그런 승선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이 대표 사례는 이제 천태종선인데 분명히 천태종이 건립이 됐고 이 천태종의 건립은 고려 불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건립 자체도 그렇고 그 위에 파장도 굉장히 큰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천대종의 건립과 천대종선의 실시입니다. 이때 분명히 그 교웅 스님의 묘지명에 보면은 국가에서 처음으로 태종대선을 열면서 해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단을 중심으로, 교단의 별도의 그런 승선을 열게 된 거죠. 이건 제가 국가 주도의 종선, 교단 열시험이라는 국가 주도의 종선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대선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교단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건 변화인 거죠. 다음 하겠습니다. 이 천대종선은 두 단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시험, 그 다음에 이제 본시험은 이제 하나의 사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비시험, 본시험 자체가 이제 교단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종선이 예비시험인가 본시험인가에 대해서 선학들의 해석이 다르셨습니다. 그 종선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허미 선생님은 종선은 대선이다, 마지막 본시험이다라고 하셨고, 기린 선생님은 예비시험이다, 교단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 예비시험 단계고 대선은 국가시험이다라는 이런 맥락이신데, 제가 볼 때 종선은 본시험인 것 같습니다. 교단 단위로 승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론은 본시험이고요. 그 태종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조계선이라든지 천태대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는 거죠. 다음 하겠습니다. 종선을 누가 주도했는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던 반복이 되네요. 천태대선, 태종대선은 인예표, 숙종, 후연하에 이제 천대종이 건립이 되고 국가 주도로 천대종선이 이루어지는데, 불교계에 12세기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101년에 이 의천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이게 정말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큰데요. 천대종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선종 스님들께 들여오고 해서 어렵게 이제 선종의 오문학도 이분이 70%, 10%, 30% 어렵게 해서 천대종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끌어 가시던 의천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의천 스님 비가 두 가지고 묘지는 세 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 사이에 반합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 직투문도, 천대종 직투문도 사이에서도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를 이끄던 대표 익종의 제자 교웅 스님은 중앙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칠곡 선봉사에 선봉사 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와중에 이런 변화도 있었고요. 또 다른 변화가 인주이 씨,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인주이 씨가 이렇게 득세하고 방역이 걸리면서 육아업과 화엄업의 그런 흥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업 스님도 이제 지방에 유명가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종선을 국가 주도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사료들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방에서 이렇게 종선을 행하는 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문사비에 나오는 그런 조계선, 아까 지칭 합격한 종선, 이런 사료들이 나오고, 분황종이 등장하면서 분황종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교단 주도의 종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게요. 국가 주도에서 갑자기 그거를 바뀌진 않고요. 정말 1131년 이제 불교계가 회복이 되는 그때가 되면 독시를 행한다라고 행할 만큼 국가 주도의 또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50년 오교대전,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지 않고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종선이 교단 주도의 양상이 점점 하나씩 나타나게 되고, 대세는 교단 주도의 종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신직관계에 가면 더 심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교단 주도의 종선 시행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전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논평에서 이제 잘 정리해 주실 거라 정리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승선의 운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제도, 그다음 변화, 이런 관계 속에서 흥망신세하고 변화해 갔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봤다라는 게